전체 국가 일로, 사회 일로 인식이 되어야 이 모든 게 정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일로 끝이 나면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국가 일이고 사회 일이고 우리 모두의 일이고, 그 대신 나는 거기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고, 중소기업 정책은 제가 지금 끊임없이 더 보고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기 전에 저도 사실 제가 전국대 안에 어떤 조직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여기 혹시 전국대 여성 리더십 센터라는 게 있나요? 여대생 커리어 센터. 여성 커리어 개발센터. 커리어를 개발한 것이 리더십을 기르는 건 아니죠? 그게 리더십도 포함되어 같이 있습니다. 포함하는 네. 질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조금 늦은 이유가 여성 커리어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아시죠? 인재개발원 안에 여성 커리어 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04년에 개소를 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직업 컨설팅도 다양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예전에 강의도 좀 했었거든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한때 리더십 센터가 붐이 일어났잖아요. 신민원대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 리더십 센터를 만들어서 총장님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유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더십 센터 자체를 좀 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를 비하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취업을 하고 경력을 쌓을수록 리더십에 대한 훈련은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해서 굉장히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취업도 안 됐는데 뭐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되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리더십을 훈련을 받은 학생들은 결국은 취업하기에도 저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이용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여기 계신 교수님 중에 센터를 여시면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금 현재 여성 커리어 개발센터가 있어서 어렵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저 잘 이해가 안 돼서 읽어드리고 질문하시면 괜찮으시면 좀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리천장을 깨버리기 위한 정책으로서 쿼터제가 과연 올바른 접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유리천장이 뭔지 좀 설명. 뭐 아시나요? 네. 예. 오늘 설명할 때 무지가 드러났어요. 사실 그 유리천장이 아직도 좀 남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해소가 되어 있고 시스템으로 가는 부분은 좀 해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개입을 해서 하는 데는 아직도 이제 남성과 여성이 똑같이 올라왔을 때 누구를 더 승진을 시킬 것이냐 이런 데 있어서 좀 불리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정책을 투입해서 이제 쿼터제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성 국회의원이 절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여성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일반적인 남녀 경합을 시켜서 1등 하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올려주면 되지 않냐? 그게 여성이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게 굉장히 공평한 거죠. 그런데 현실을 딱 해서 그렇게 경합을 시키면 여성이 하나도 못 올라온다는 거죠. 왜? 여성이 그 정치에 관심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활동 구성에서도 보면 여성들의 네트워크가 훨씬 더 약합니다. 왜냐하면 활동하는, 평소에는 서로 친하게 지지만 그 실제적으로 그런 액션이 있을 때는 이게 남성 중심의 문화가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7대 국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비례대표를 남성과 여성을 1대1로 한 사건이 있죠. 그래서 여성 국회의원 수가 일부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쿼터제가 불공평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특정 부분에서는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쿼터를 투입해야지만이 진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부분적으로 쿼터를 투입해서 늘리는 그러한 인위적 액션이 아직은 필요하다는 것을
질문자에게 이해를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성인 것 같아서요. 네. 글씨체는 여성인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아, 참! 남성 커터도 있는 거 아시죠? 저기 그런가요? 예, 교육대학의 경우에는 특정성을 넘지 않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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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남성 커터를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시면 전체 조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예, 예. 이게 끝에 질문을 일단 끝에 질문을 하면 이건 상당히 저도 일본의 경우를 본 것 같은데 인구 감염이 심각하다는 생각인데 정반대 의견이죠, 그죠? 출산율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가 오히려 고용 창출을 유발해서 개인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로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런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착각을 할 번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인구 구성을 보면 심각하다는 거죠. 50대 이상의 인구는 전체 인구의 숫자 비율로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0대, 70대, 80대를 먹여 살려야 될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가 적은데, 인구 수는 적은데 젊은 층이 많고 노령층이 적으면 사실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늘 젊은 층이 많고 노령층이 적은 형태로 줄어들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노령층은 늘어나면서 젊은 층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생산활동 가능 인구에서는 젊은 층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젊은이 한 명이 노령층을 서너 명을 부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심각하다고 보시죠. 그런 입장에서 봐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시간이 많이 아쉽네요. 딱 두 명만 질문. 1번, 2번 이게 3번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예, 4번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뭐 여기서 조금 늦게 출발해가 저쪽 안에서 뛰어갈게요. 예, 하시죠. 짧게. 예. 예. 일반적으로 2명 정도 적은 인구를 아예 낳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지금 강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 작용보다는 기술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에 굉장히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양성평등 기본법 이외에 정부가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운영을 하는 노력이 있을 것 같다. 답변하시고 하시면. 예. 뭐 근데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니까요. 사실 그 여성이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사실 아이를 적게 낳아야지 많이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결코 여성 고용이 높아지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있다면 정의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골드미스라고도 얘기하고 직업이 안정돼 있고 내가 삶에 있어서 좀 넉넉한 사람은 별로 결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도 없고 내 삶이 아주 향유하면서 하니까 굳이 결혼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요거는 이제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개별적으로 그런 정세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 여성 고용률이 높아지면 어차피 이렇다는 거죠. 고용률이 높아지면 수입이 증대되고 수입이 증대되면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 통계학적으로 봐서는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지. 개별 사안들은 이제 전자의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모아놓고 봤을 때는 그런 현상이 많고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골드미스들은
결혼하기 싫은데 아기는 꼭 낳고 싶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한데 뭐 요거는 아주 그냥 사소한 얘기고 전체적인 사이즈로 보면은 그런 긍정적인 형태로 통계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외에도 우리가 청소년 활동진흥법이나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그다음에 성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을 해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여성과 가족 그다음에 청소년의 인식과 그다음에 복지를 개선하는 법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가족이 170만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같이 순혈주의로만은 우리가 사회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 지원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전체의 지원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족정책법 기본법도 있고 이런 법들이 전부 어우러져서 우리 여성가족부가 기능 중심의 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고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은 골이 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골 깊은 부분을 배워서 전체 수준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에 대한 것은 질문이 나왔었는데 시간 굉장히 짧았는데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냥 하셔도 됩니다. 다 들려요.